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EEG 채널 간 코릴레이션 특징을 사용해서 감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두 가지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의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589,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는 Q1,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플리케이션스 분야에서는 Q2에 위치합니다. 이 논문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PCC 피처를 사용해서 채널 간 코릴레이션 피규어 이미지를 도출한 후에 CNN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를 나타낸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 데이터셋인 DEAP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DEAP 데이터셋은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에 대한 값이 매겨져 있는 40개의 뮤직비디오를 각 1분간 시청한 피험자의 뇌파를 제공합니다. 피험자는 총 32명이고 뇌파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기반한 32개의 채널로 측정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512Hz에서 128Hz로 다운샘플링하는 과정과 BSS 기법을 사용한 EOG 아티팩트 제거, 그리고 4에서 45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DAP 데이터의 처음 포맷은 다음과 같이 비디오, 채널,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기 3초 전 데이터를 포함한 63초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포맷을 채널 바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순수한 구간이 이제 60초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정보에 해당하는 순서로 리쉐입과 퍼뮤테이션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제공하는 데이터 포맷에 채널이 40개인 이유는 32개의 뇌파 채널 이외에 다른 모달리티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40개의 채널 중에 32개의 뇌파 채널만 사용하는 것으로 리쉐입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뇌파 신호에서 알파, 베타, 감마 밴드에 대한 디컴포지션 과정을 거친 후에 훈련을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딥러닝 모델의 특징을 고려해서 데이터 양을 늘리기 위하여 60초의 데이터를 3초 간격으로 총 20개의 부분으로 세그멘트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컴포지션과 세그멘테이션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각 데이터의 채널 간 피어슨 상관관계를 도출하게 됩니다. PCC 피처의 스케일은 -1에서 +1로 1에 가까울수록 채널 간의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CC 피처는 32개의 채널별로 계산돼서 다음과 같이 32x32 매트릭스가 도출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쪽 매트릭스 강만을 사용해서 23x23의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변환해준 뒤에 CNN 모델에 인풋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분류에 사용된 CNN 모델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모델에 적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감성에 대한 분류는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에 대해서 각각 2클래스 분류, 3클래스 분류를 진행을 하였고 2클래스 분류는 다음과 같이 베일런스와 어라우절 값을 4.5 기준으로 2개의 라벨로 구분을 하였고 3클래스 분류는 3과 6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라벨로 구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리쉐입과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알파, 베타, 감마로 디컴포지션을 거친 후 그리고 20개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에 PCC 피처를 도출을 해서 그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23x23 피처 이미지로 다시 리쉐입한 후에 CNN에 인풋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EEG 디컴포지션과 세그멘테이션 PCC 피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PCC 피처 이미지의 총 개수는 12,400개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0개의 트라이얼과 그리고 60초를 3초 간격으로 이제 20개로 세그멘테이션한 그 20개 그리고 32명의 서브젝트 알파, 베타, 감마로 디컴포지션한 시그널과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합쳐서 이제 4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곱해주면은 12,400개의 이제 전체 PCC 피처 이미지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총 12,400개의 PCC 피처 이미지 중에서 90%는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5%는 밸리데이션, 5%는 테스트에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에 대한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는 베일런스는 78.22%, 어라우절은 78.82%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베일런스는 70.23, 어라우절은 70.25%의 애큐러시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모델의 분류정확도 측면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코릴레이션 피처를 쓴다면 32x32 코릴레이션 피처 이미지 그대로 모델 인풋으로 사용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데이터는 제외하고 23x23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해서 인풋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데이터 메모리 사이즈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32x32 인풋으로 했을 때 모델의 성능과 본 연구에서의 모델 성능 간 비교는 진행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고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 커넥티비티가 아닌 다른 피처들의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높게는 97%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분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콜레이션 이미지 데이터 사이즈랑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는 PSD와 디퍼런셜 엔트로피와 같은 피처들의 데이터 사이즈랑도 비교를 해서 해당 연구의 인풋 데이터 사이즈가 더 효용성이 있는지 어떤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결과를 도출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아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 코릴레이션 이미지에서 중복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리쉐입해서 모델을 인풋하는 방법은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은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앤 뉴로사이언스 저널의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633, 매스메티컬 앤 컴퓨터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는 Q1,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Q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간단히 뉴트럴한 상태와 공포를 느끼는 상태에 대한 분류를 PLB, 디퍼런셜 엔트로피, 그리고 CSP 피처를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한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공포, 그리고 뉴트럴 영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10명의 사람에게 100개의 영상을 보여준 뒤에 공포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는 정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후에 10명의 피험자 모두에게 완전히 무섭다고 평가된 20개의 비디오랑 완전히 뉴트럴하다고 평가된 20개의 영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15명이고 EEG는 12개의 시메트리 일렉트로드 그리고 6개의 센트럴 일렉트로드에서 측정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0Hz로 설정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프리프로세스는 라인 노이즈 제거를 위한 노치 필터링과 그리고 0.1에서 7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분류에 사용된 피처로는 데이터의 불규칙성 정도에 대해 나타내는 디퍼런셜 엔트로피 그리고 EEG 채널 간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PLB 한 클래스의 분산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다른 한 클래스의 분산을 최소화해주는 필터를 적용해주는 CSP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피처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총 5가지의 주파수 밴드로 도출되었습니다. 분류하기까지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 그리고 5가지 밴드별 3가지 피처 추출, 그리고 리브온 아웃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SVM 모델로 분류 정확도 도출을 하는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VM 모델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가지 피처 모두를 사용한 경우가 85%로 가장 높았고 개별 피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사용했을 때가 전반적으로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밴드별로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알파 밴드의 분류 정확도가 다른 밴드의 분류 정확도와 비교해서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밴드별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랑 CSP 필터링을 거친 후의 주파수 밴드별 토포맵 그리고 피어와 뉴트럴 상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PLB 값에 대해서 토포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DE 피처에 대한 토포맵을 살펴보면 피어의 델타, 세타, 알파 밴드의 좌측 템포럴 영역이 좀 더 불규칙적인 신호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뉴트럴한 상태에서는 베타와 감마의 밴드의 우측 전두엽 부근 영역이 불규칙한 정보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어와 뉴트럴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CSP 스페셜 필터를 거친 각 밴드별 토포맵을 살펴보면 델타는 우측 프론탈, 그리고 세타는 좌측 템포럴, 그리고 알파에서는 좌측 프론탈, 그리고 베타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센트럴, 및 템포럴, 그리고 감마는 좌측 프론탈이 강조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피어와 뉴트럴 간의 DE 피처 토포맵과 비교를 해보면 감마 밴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DE 피처 간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강조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오른쪽 전두엽 부분, 그리고 이쪽도 이제 센트럴 부분이 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채널 간 상관관계를 보인 경우를 표현한 토포맵을 살펴보면 델타, 세타, 알파보다 베타, 감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할 때 따로 노이즈 제거는 해주지 않고 필터링만 해주었다는 점과 사용한 3가지 피처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던 점, 그리고 따로 모델의 인풋 포맷을 언급해 주지 않은 점과 각 밴드별로 3가지 피처에 대해서 추출을 했으면 피처의 개수가 좀 적지는 않을 텐데 피처 셀렉션은 따로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절트 부분에서 토포맵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각 피처에 대한 토포맵을 엮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다 따로따로 단순히 차이를 그냥 나열만 하고 고찰이 따로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